국민의힘에 남아 있었던 의원들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거부권 행사될 것이고 다시 돌아오면 아니 지금 민주당이요. 네. 이 특검법안을 내놓은 것이 특검하자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예.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이게 내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습니다만 명분을 만들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데 동조를 한 안철수 의원 같으면 본인이 탈당을 하는 것이 원안이죠.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다시 표결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안철수 의원을 상수로 본다면 이제 7표가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동훈 후보 쪽에서 이제 제3자 특검법도 얘기하면서 예, 그게 문제예요. 예, 그거 하면서 네. 민주당도 안 할 것 같이 하면서 그래 한번 접점을 잡아볼까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이 최상병 일주기에 재표결 일정을 비슷하게 좀 맞춰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국민의힘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 최상병의 그 죽음에 대해서 가령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국민의힘도 그 점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최상병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억울한 죽음 이렇게 외치면서 가령 12사단에서 훈련병이 차리를 하다가 예. 30km 완전 군장을 메고 뛰다가 죽었잖아요. 건강한 남자도 완전 군장을 메고 연맹장을 200m 연맹장을 한 바퀴를 잘 못 돕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는 군대 생활 오래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완전 군장 무게가 30kg이 넘어요. 예. 가령 비가 오고 하면 빗물이 들어가면 담요에 섬이 되면요 40kg, 50kg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런데 그런 군장을 메고 신병의 체력도 모르는데 뛰도록 했다? 근데 거기는 왜 특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 억울한 죽음인데 도대체 우리나라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병의 훈련병을 교육시키는 그 매뉴얼이 어떻게 돼가 있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고 아니 이왕이면 피의자를 육군참모총장을 만들어야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육군참모총장을 당연히 피의자로 해야죠. 예. 사실은 그 신병 부분은 교육대 예. 매뉴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육군참모총장이 갖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군사 경찰에서 혐의자 딱 적시해가지고 경찰로 넘겼고 지금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이 추천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12사단의 훈련병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특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보기에는 정말 억울한 죽음인데 그런데 이 예. 최상 죽음 억울하죠. 이게 부모가 생각하면 정말 하늘이 캄캄하죠.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령 사단장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도 군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이 직권 바로 상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차차 상위 아마 사단장은 차차차 상위가 될 거예요. 예. 예. 거기는 사단장까지 책임을 져라. 전 변호사님 저희가 예. 그 얘기까지 가면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쨌든 중재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이제 후보도 재미가 그렇고 있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한동훈 예. 위원장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특검을 이 중간 성격을 가진 그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 특검으로 하자. 대법원장. 예, 예. 대법원장이라든가 뭐 아니면 또 변협에 추천한다라든가 그 천하람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사람들을 특검으로 하면 나는 좋다. 한동훈 위원장의 아이디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파가 최대 다수예요. 그러면 이게 재표결을 할 때 만약에 민주당이 자 특검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꾸는 중재안을 만들겠다. 이러면 왕창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과연 한동훈이 어떤 중재안이 또 다른 빈수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지켜볼 문제인데 너무 말을 아끼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로는요. 예. 한동훈 위원장도 이번 이 문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원래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가령 특검이 될 거라고 믿고 지금 특검안을 발의를 하고 통과를 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당연히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럼 이걸 기재로 해서 우리는 또 다른 공격의 어떤 루트를 개척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노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뭔가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령 공직선거법 그 선고일자도 지금 다가왔죠. 예. 거기에다가 수원지법에서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 추가 기소가 된 것, 이거는 앞에 이화영에 대한 재판이 다 끝나가 있고 그게 모두 증거가 다 언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은 굉장히 일찍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화영이 징역 9년 6개월을 받았잖아요. 예. 지금 그런데 그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몸통이란 말이에요. 뭐 몸통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그거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우리 법조인의 시각으로 보면요, 그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지금 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겁니다. 수사한 검사들을 전부 다 탄핵에 갖다 붙이고, 그리고 가령 이번 최상병 특검도 최상병 특검에다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면서 이제 김건희 특검 또 시작하겠죠.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모든 공격 방법을 동원해서 완전히 전쟁을 벌이자.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방법밖에 없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